Please teach me English. 2003, what we bring out? Hey boy, show it out. Hey girl, show it out. I can sing my ABC. 모국어와 하나의 외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4.5년 정도 늦게 치매가 온대요.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영어학원 등록 진짜로 합니다. 손주들한테 영어 가르쳐주고. 나이 들수록 뭔가 외국어를 하나씩 배운다는 건 경험치로서는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숲 오 샐러드를 아주 어깨 슈퍼 샐러드. 원 시럽 플리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확 애들은 어떤 언어든 표현 방식이 5개 정도의 중심이 있더라. 20여 년을 영어를 했는데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영어는 확실히 간단한 거죠. 영어는 쉬운 언어다. 유창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건 전달해 주는 게 신기하다. 네, 하우스와이프 체인지, 월드 체인지, 뉴 컨셉 널리지 토크쇼 여유만만 오프닝. 뭐라고? 굿모닝 에브리원. 할로 아이엠 이정민. 뭔 소리인지 듣겠네. 왜 갑자기 영어를 쓰나? 영어 울렁증이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나이에 관계없이 외국어를 공부하면요. 뇌의 노화가 늦춰지고 치매가 예방돼요. 그러니까 노화 늦춰지겠어요. 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게 되면요. 영화가 예능처럼 아주 재밌고 또 신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뇌도 싱싱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영어를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웃으면서 뭐 콩글리시 비슷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영어라는 것이 이렇게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외국어가 뇌의 노화를 막아준다 이런 주장도 진짜로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요? 그럼 네, 저한테 배워야지. 실망하셨어요? 발음 나 진짜 나 정말 KBS 아나운서가 발음이 어떻게 그래요? 제가 한국어는 잘하는데 영어 조금 약해요. 그래. 이용배 선생님 이거 진짜죠? 예, 맞습니다. 실은 그 캐나다 그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치매 그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약 200명 정도를 연구를 했는데 외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그 진행 속도가 늦었다. 또 노화에 의해서 뇌 손상이 오는 그 속도까지도 그 감퇴되는 속도가 줄었다 하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실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만약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한 648명 정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두 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국어와 하나의 외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평균 한 4.5년 정도 늦게 치매가 온대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외국어를 하다 보면 이 뇌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혹시라도 손상된 뇌세포가 있더라도 빨리 복구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늦게라도 공부를 시작하시면 치매가 확실히 예방되는 거죠. 네. 그 뒷받침해줄 재미난 연구가 있는데요. 보통 외국어가 어렸을 때부터 해야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학을 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네네.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11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것이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이 효과가 있긴 하지만 네. 나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해도 기억력과 지능 테스트에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어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 있어요, 확실히.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한자하고 초급 영어 거의 10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초급 영어만 하세요. 왜냐하면 늘었어요? 발전은 못해요. 근데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효과가 있는 게 제가 뭐 잘못했거나 뭐 이런 기억들 있잖아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억을 잘 하세요. 잊지 않고. 그건 외국어가 아니라요. 심리학에서 상처받은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고. 엄마 상처받으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뭔가 그 다양한 언어를 쓰는 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래요? 상황 대처 능력이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근데 뭐 나이 들어서 영어를 하면 뭐 좋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특히 주부님들은 살림하랴 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외국인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또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들께서도 뭐 외국을 특별히 여행 간다라도 요즘 가이드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럼 영어를 배울 필요가 아, 있을까요? 근데 조영구 씨 진짜 잘 모르시네. 그래요? 요즘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영어학원 등록 진짜로 합니다. 왜냐? 손주들한테 영어 가르쳐 주니까. 맞아요. 그리고 손녀, 손주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할아버지 애플도 몰라? APPLE 뭐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발음도 이상하면 놀린대요. 근데 전 좀 파리에 살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은 영어는 그래도 조금 단어를 많이 아시잖아요. 뭐 헬로우나 뭐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 사실은 프랑스어는 일반인 잘 모르잖아요. 성인들도. 근데 그 유학하던 시점에 이제 아는 가족분이 오셨는데 할아버지세요. 한 70대? 근데 한국 할아버지? 네, 한국 할아버지인데 가족이랑 같이 오셨는데 프랑스는 참고로 영어가 잘 안 통합니다. 프랑스 영화 못 네. 알아듣대. 네, 그 속설에는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다 알아듣는데 프랑스어로 대답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 있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르는 거다? 첫 번째로 만약에 진짜 그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다 알아듣는데 네. 영어로 대답하지 않고 프랑스어로 대답하는 것은 상대를 농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애들이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그 나라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우대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자녀, 그러니까 자식들은 주문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뭐 하는데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단어로 다 주문하시는 거예요. 외워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프랑스로 가니까 가이드북도 보시고 쭉 하시면서 문장을 다 외우지는 못하시지만 주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걸 외워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웨이터도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듣더니 다 주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왜 꽃보다 할배에서도 이순재 씨가 그 독일어 외웠던 걸 예. 이렇게 잘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실 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와서 커피와 티 이랬대.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오와 주세요. 이렇게. 중간 거 달라 이거. 근데 요즘에 그 나이 드신 주부님들이 의외로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저 이모가 이제 60대 초반이에요. 근데 문화센터에서 영어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이 들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영어를 해 그랬더니 요즘에 그 여행이라는 게 옛날엔 단체 여행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서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여행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하고 몇 마디를 좀 나누면 옛날에 느꼈던 여행의 감성하고 또 다른 걸 자기가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주고받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느끼고 싶다. 그래서 배우는 경우도 많고요. 나이 들수록 뭔가의 외국어를 하나씩 배운다는 건 경험치로서는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좋은 부부 생활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에이 부부 생활에 뭔 영어가 아니 필요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왜 배우시냐면 네. 이제 보통은 아이와 엄마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부부는 살아라. 우리가 배워서 손주 데리고 가서 공부 가르칠 테니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계세요 요즘. 이게 실제로. 실제로요. 저는 또 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어떤 모 대학의 총장으로 이제 정년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90 몇 세가 되셨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60 몇 살 때 퇴임할 때 90 몇 살까지 살 줄 알았으면 난 외국어는 마스터 새로 했을 것 같다. 우리 이용배 선생님께서 그럼 주부들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예. 주부들께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이제 주부들이 오시는 경우는 지금 사교육비라는 이제 큰 부담감이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영어 선생님을 감별할지 뭐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장년 노년층들은 주로 해외 여행이 주로 목적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주로 가이드를 따라서 다니시는 깃발 여행에서 이제 자유 여행이라는 이제 그 트렌드가 벌써 오래전에 시작이 됐는데 네. 영어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여행 또 식구들이나 친구들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좀 멋지게 보이려고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출국할 때 제일 겁나잖아. 이 사람 뭐 말 시키면은 막 떨려가지고. 입국 심사할 때 거기 들어갈 때 또 적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겸손한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힘들더라고 그럴 때가. 아유. 그러면 우리가 왜 영어에 이렇게 울렁증이 있고 자신감이 없는지 오늘 좀 이유를 찾아볼게요. 제일 처음 영어를 배운 게 언제예요? 우리 시절은? 우리 최 씨는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 네네. 국민학교 때 영어 안 가르쳤습니다. 안 배웠어요. 그리고 없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그 연두색의 A4보다 조금 작은 문법책이 나옵니다. 초록색이죠, 초록색. 그렇죠. 초록색에 가까운 성땡땡 문법책. 네. 이제 그때부터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 문법이죠. 예. 우리 지금은 아들이 8살인데 벌써 영어를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ABCD를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해놔야 미리 편하다. 그래서 해주셨는데 어머. 그때 조금 열심히 하다가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 건 아무래도 이제 승무원 시험 볼 때 보통 승무원들이 영어 오랄 테스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필기 테스트도 하고 좀 들어가는 인문이 좀 어렵거든요. 영어가 좀 테스트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유창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그 감정 상태를 좀 이해해서 좀 따뜻한 감성으로 전달해 주는 게 오히려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그 서비스 면에서는 더 유리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 승무원 출신이시니까 제가 네. 궁금한데 그 안내 방송, 기내 방송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외워요? 그냥 정말 영어 문장으로 쫙 아니야, 머릿속에 보고 외우죠? 저희 있던데 기내 뭐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보고 책보고 있더라고 있는 보니까. 아,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외우면 혹시 틀릴까봐 책 보고 외우라고 매뉴얼 책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재미난 것이 승무원들도 영어 등급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날 비행기에서 가장 영어 등급이 높은 친구가 방송을 하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발음이 좀 좋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가끔 기장님이 그 기장님, 영어를 기장님, 해주는데 기장님. 네, 기장님은 영어를-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서툴러서 재밌으실 꼭 때 이분이 있어요.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글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시고 하나 그러더라고. 궁금한 게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승무원은 그때 좀 더 편합니까? 편하진 않고 조금 더 힘든 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 승무원을 어, 부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불편하기도 예.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불어를 전공했는데 파리 편에 주로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기내 방송할 때 불어로 좀 한 기억이 야, 있네요. 그럼 여기 불어 전문가 두 분이 오셨으니까 두 분이 불어로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소개팅 어떨까요? 아유, 마찬가지시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봉주. Bonjour, monsieur. 지금 기내라고 생각하시고 네. 필요한 거 좀 얘기해봐요. 번호가 donnez-moi votre numéro de téléphone. téléphone, ma téléphone.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따로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 지금 바로 프랑스어라니까 불어니까 바로 받아치니까 순간 당황해가지고. 당황해서 다 까먹었죠, 불어. 좀 외운 단어는 작업 단어밖에 없죠. 아니요, 이게 앱분분을 만나면요 불어가 막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 이야, 신기하다. 우리 이용배 선생님은 영어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실은 저는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좀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중학교 시절에 그 3년 반장도 하고 반에서 뭐 3등 정도는 늘 하고 태권도부 주장. 그래서 이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예. 저희 그 누나나 여동생이 뭐 전교 1, 2등을 다투니까 그것은 그 아버님이 보시기에 항상 저는 그 열등생이라고 처진다. 예, 처진다라고. 3등인데도. 예. 3등인데. 3등인데. 왜냐하면 저희 당시에는 중학교가 그 70명씩 14반이기 때문에 거의 900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교 등수로는 45등 정도가 되죠. 너무 맺히셨나봐. 그 등수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생에 대한 이제 취미를 잃고 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근데 그 순간에 미국에서 알카포네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제이슨이라는 마피아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깡패가 돼서 세계를 제패하면 어떨까?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15살 때입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네. 아니 한국에서 예. 그 이후로부터는 예. 다른 공부는 제가 손을 안 잡아도 어머. 영어만큼은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어 학습법이 아예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카투샤 그 시험 그 2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안 믿어주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붙었는데 네. 미 이사단에 이제 배치를 받고 그 미군 4명과 대화를 하던 가운데 웃긴 대목이 나왔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두들기면서 눈치를 봤는데 그 눈을 그대로 미군 특무상사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평생 남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묻지 않는 것이 큰 죄다.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 그 옳은 말씀입니다. 그냥 아는 네. 척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영어 방법을 그 이후부터 바꿨습니다. 암기를 버리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영어로 장문하고 미군 동료들이 그것을 수정해줘서 그걸로 공부를 했더니 그 제가 만나는 상황이 약 600몇 개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툴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 모양이. 시츄에이션들이 다 나오는데 나오죠. 600개 정도면은 제 뭐 6개월에 거의 일생의 삶이. 생활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는 요점만
그랬더니 6개월 뒤에는 제가 미사단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영어 특등 전사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얻은 것은 그 많은 문장들 가운데 표현 방식이 5개 정도의 중심이 있더라. 예. 그래서 제가 이 영어 교재를 쓰면서 어떤 언어든 몽고, 중국, 아랍어 다 확인을 해봤더니 표현 범위는 딱 5개밖에 없더라. 법칙이 있다. 어떤 언어에든. 저 완전 다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소피 마르소에 꽂혀가지고요. 라붐 보고. 그래서 프랑스 유학 갔군요.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책갈피 사고 노트 사고 이렇게 사고 나중에 이제 불을 했는데 되게 대단하시네요. 그때 그런 생각이 아니 이번에 소피 마르소 방한했었잖아요.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만났어? 파리에서 근데 인터뷰했었어요? 네. 인터뷰는 이사벨 아자니를 인터뷰했어요. 그래요? 갑자기 괜찮아 보인다. 사람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영어 배우려면 교회를 가라. 교회 가면은 그 정말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 영어를 배울 수 있다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거 맞아.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때. 젊은 그래서 선교사. 우리 때만 해도 교회를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많이 가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종로에서 피모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저희 선생님 숙제가 뭐냐면 영어를 잘하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영어를 잘한다. 맞아요. 뻔뻔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제가 종로 한복판이나 명동 가서 무조건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 말 걸어서 하루에 3명 정도는 무조건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적어 갖고 와라. 이게 이제 숙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매일 나갔더니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은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영어 말고 다른 걸 잘해도 영어가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영어에 집중할까? 영어라는 언어 하나를 가지고 꼭 소고기, 구이 팔듯이 회화, 장문, 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영어에 그렇게 정말 신경을 많이 쓰대요. 그러니까 한이 맺혔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저는 이제 동생 둘을 제가 이제 돈 벌어서 유학을 보내고 저는 유학을 못 갔다 온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유학 적금이라는 걸 하나 들고 있거든요. 50대 중반에 나도 1년 정도는 영어로 어학연수를 한번 가보겠다라는 욕심이 본인이? 있어요. 네, 제가. 네. 그래서 왜 부모가 자기 한을 자식한테 풀잖아요. 맞아요. 애 둘한테 어렸을 때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속이 말하는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캐나다로 어학연수도 1년 보내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강압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얘네가 주눅이 들어서요. 오히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거를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제 동생은 이제 전업주부이긴 한데 애들 둘을 어렸을 때부터 놀이로 키우더라고요. 뭐 비디오도 틀어주고 같이 영어로 얘기도 하고 테이프 들려주고. 근데 지금 제 조카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영어로 원서를 다 했고요. 모든 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동생 아들하고 둘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속상하죠. 넌 들인 돈이 얼만데 얘부터 이렇게 안 되냐. 그래서 영어는 너무 강압적이보다는 흥미 위주로 그렇죠. 재미있게 유발하는 놀이처럼 해야 게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근데 같아요. 한국에서 그게 참 쉽지가 않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제가 20대 중반에 파리를 유학 갔는데 그때 물론 불어 하나도 못했어요. 갔는데 그 프랑스 사람들이 진짜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영어로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냥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얘네들은 영어를 못할까? 근데 그 생각을 제가 프랑스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걔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기는 프랑스인데 왜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 되냐. 우리에게 그냥 영어는 외국어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내 친구는 이탈리아어를 선택했고 또 내 친구는 중국어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더라고요. 말 되네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우리는 영어가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문화에 살았구나.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영어에 집중할까? 제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봤습니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해방된 후에 조국 근대화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2개였어요. 압축 봤을 때 첫 번째가 외국어 습득 능력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45년 이후에 영어를 잘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생긴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거죠.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남들보다 빠른 최신의 정보를 먼저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을 투자해도 빨리 남들보다 정보가 빠르니까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영어란 잣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제가 짐작컨대 이 영어를 제가 지금 대학에 있어 보면요. 20대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네. 수준이 달라요. 우리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90년대생들은 80년대 후반생들은 확실히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무슨 언어를 하냐면 중국어를 배우러 다니거든요. 머지않아 영어와 중국어로 또 양분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조선사를 봐도
그렇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이나 여러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 네. 외국어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능력 중에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입사 시험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입사 시험에 토익 점수 제출 혹은 영어 시험 보고 그게 무슨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 되니까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중국어를 잘해도 일단 영어는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래서 영어는 배워야 되고 영어는 학원 다녀야 되고 그게 우리 부모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아이들에게도 영어면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왜 영어 공부했던 사람들 유학을 가거나 영어에 관련된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만 영어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다 같이 영어를 열심히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입도 영어를 잘해야지만 어느 정도 대학을 가고 입사도 영어를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 딸이 지금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자기 이제 토익 시험을 다시 보겠대요. 왜 그랬더니 토익 점수를 얼마 이상 받으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거죠. 토익 점수만으로? 네, 토익 점수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편입 준비를 하는데 편입도 영어가 몇 점이 안 되면 아예 편입을 못 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 말고 다른 걸 잘해도 영어가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모두 영어 열풍이 이렇게 부는 것 같아요. 비대칭이라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데요. 읽고 쓰는 건 잘하는데 듣고 말하는 건 확실히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파리에 있을 때 외국 아이들과 영어를 해보면 그들은 이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영어를. 하지만 말은 되게 잘해요. 오, 그러니까 되게- 스피킹이 되는. 그게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소통이 되는군요. 근데 왜 그러냐 할 때 자기들은 미국 영화 많이 보고 뭐 하면서 그냥 미국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영어를 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약 외국 사람 만났어요. 네. 영어를 하려면 일단 문장이 머리에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형식, 네. 주어동사, 네. 뭐 일형식, 이형식. S, V, O 이런 거.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시작을 못 하잖아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이게 완성해서 말하려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고 대화는 이미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있고 계속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영어가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어렵냐면요. 지금이야 그냥 영어 어떤 그 생활 영어가 네. 많이 익숙해지만 선생님 우리 때만 해도 시험을 그렇게 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저기 대화보다도 필기 시험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문법 외우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틀리고 이제 맞아요. 왜 맞아요. 이제 이거 관계대명사 이거는 뭐 관계대명사는 제일 어려운 뭐, 거 뭔지 알아요? 뭐 현재 완료. 그러니까 뭐 가정법. 우리 이런 걸로만 공부를 해서든지 이게 영어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상당히 지금 놀란 게 이 영어라는 언어 하나를 가지고 꼭 소고기, 부위 팔듯이 회화, 장문, 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등심, 거 안심, 자체로 체크. 그렇죠. 네. 우리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예. 그렇다고 그것을 뭐 서로 따로 쪼개서 달아서 팔 수도 없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장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문어를 할 수 있으면 실은 반성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하면 회화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장문이라는 것은 조립인데 그것을 분해하는 것은 독해입니다. 예. 그리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게 리스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원어민 배우는 그 순서가 아니라 순서를 좀 바꿔서 왜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배워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과 지금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교과 과정이 아니라 예. 이제 놀이문화로 지금 전환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이런 이제 거대한 이제 구호는 사라지고 이것이 그 세계와 대화하는 어떤 대화 도구로서 이제 실은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영어를 못하는 민족이긴 네,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목표를 좀 낮춘 거 이제 그런 이제 느낌들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제가 아는 형이 이제 그 약간 좀 건달처럼 생활하던 분이 학교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형이에요. 필리핀에 가 사시는데 어유 단어를 그냥 단어만 몇 가지 얘기하면 다 소통되던데요. 다 알아듣고. 맞아요. 그건 다른 문제 같아요. 그거 왜냐하면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상대가. 상대가? 그게 왜냐하면 저도 그분이 그게 돈이 많으시거나. 그게 뭐. 저희 그린 일이 있는데요. 제가 외국어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친구들은 일본 친구들이에요. 왜 반에서 제일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약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약간 그게 있는데. 얘네보단 나 이런. 근데 학원에서는 칭찬받았어요. 저랑 제가 한국어 꽤 잘한다. 그래도 일본 애보다 낫구나라고 선생님 칭찬해서 샹젤리제에 가서 이제 뭐 주문하러 갔는데 일본 여자애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듣는데 제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불어. 거예요. 네, 불어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점원이 이 여자아이는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은 들으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뭐 이렇게 건성으로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What? 이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형분도 이게 단어만 얘기해도 바로 들어요. 다 알아들어야만 사니까 예. 너무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사장이거나 약간 그런 돈 위치인 많은 거죠. 부유한 관광객이거나 그렇죠. 네. 고용주거나. 아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어 하면서 하게 됐는지 이동섭 선생님은 우리 한국 사회 영어 집중 문화 이런 거 언제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요. 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외쳤던 김우중 회장이랑 그때 이제 OECD 가입 뭐 이러면서 세계화라는 구호를 외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계화 하려고 보니까 야 영어를 해야 되잖아. 어허. 그러면서 영어가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마치 영어만 잘하면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전 국민들 상대로 퍼진 것은 바로 그 90년대 중반부터가 아닌가. 밀크도 우리는 그냥 밀크를 읽을 것 같은데 현재가 밀 뭐 이러잖아요. 외국어는 제 경험은요. 이게 과 비슷한 거예요. 표현을 하는 범위가 5가지고 그다음에 그 표현하기 위해서 5가지의 어순입니다. 근데 사실 영어 울렁증이라는 것이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지만 발음 때문에 좀 발음, 신경 맞아요. 쓰이는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발음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없음이 있어서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한번 제대로 발음을 어렸을 때부터 좋은 발음을 가르쳐 보리라 하고 요즘 이제 숫자를 셉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1, 2, 3, 4를 가르치는데 저는 평소에 4, 5 이러지만 아이에게만큼은 4, 5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네. 너무 신기한 게 애가 4, 5 이럽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콩글리시도 모르고 이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영어식 발음 체계가 없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아니면 남편분이 네? 안 계실 때 4, 5 가르치신 거 아닐까요? 아니 막 이러니까 아 이거 참. 근데 제가 이제 파리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요. 정명훈 씨 있잖아요. 네네, 지휘하시는.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프랑스 텔레비전 인터뷰를 갔어요. 인터뷰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어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발음이 굉장히 훌륭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음악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발음이 좋잖아요. 네, 대부분.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게 좀 속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한국 아저씨 불어예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자막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알아듣는다는 프랑스 그 방송국에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 불어는 프랑스 국민들이 다 알아듣는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네. 여러분이 아시는 일본의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이 겐조라는 분이 계시죠. 아, 겐조. 네. 이분이 TV에 나오셨어요. 겐조 이분은 뭐 한 평생을 거의 프랑스에 사신 분이거든요. 예. 불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십니다. 자막이 계속 나와요. 어머머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분의 불어는 프랑스 방송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프랑스 국민들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자막이 크다. 필요하다. 네, 자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인가요?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좀 참.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어느 방송에서 재미난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영어로 연설된 그 음성만 들려준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영어를 잘하는 외국 사람하고. 그런데 재미난 것이 한국 사람은 그 사람이 아 영어 되게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외국 사람은 영어를 되게 잘한다. 뭐 뛰어난 문장력하고 단어 구사력이 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음보다도 전달력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분들은 발음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좀 못하면 아, 괜히 영어 하지 말아야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훨씬 더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은 그 반기문 총장님 그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실은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핑계를 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불행하게도 발음입니다. 발음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호주에는 인도 사람과 필리핀 사람들이 상당히 이민을 많이 와서 사는데 그분들의 제가 발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there are so many elephants there라는 이런 발음인데 인도 분들은 there are so many elephants there. 네. 알아들으시겠어요? 맞아요. 네, 이 대목에 그렇게. 박수 한번. 예, 진짜 인도분 네. 같아요. 우리가 쳐야 되는데 쳐달라고 붙어. 근데 이제 필리핀 분 이제 필리핀 이것도 영어. 있습니다. 이 따갈로그. 따갈로그. there are so many elephants there. 맞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저희는 뭔 소리요? 라고 하는데 호주 원어민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 그래서 발음에 우리가 영어에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많은 그 예가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못 해드리고 재밌는 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거 여러분 네. 혹시 아세요? 영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탁 보고
사자 일병을 구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게 라이언이 아니라 여기서 보듯이 L이 아니라 라이언, R이었습니다. 라이언은 그 라이언. 영어 이름에 굉장히 흔한 그 이름인데 라이언 일병구학이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발음이 참 구별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발음만 되면 된다. 그래서 L은 리을자를 그냥 이렇게 리을로 하고 R 발음은 그 밑에 오나 우를 대주시면 자연스러운 R 발음이 되겠습니다. 라이언. 예, 벌써 발음이 라이언.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이언.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베랄라라는 이 B-R-A-L-A 이것은 저 시드니에 요즘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소도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기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한 번도 택시를 타고 제대로 도착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해. 택시 타시고 베랄라, what? 그래서 저는 근데 2번 만에 도착했다는 또 기쁜 소식도 어떡해요? 있습니다. 어떡해요? 아까 그 원칙대로 브랄라, 랄라. 예, 그 밑에 모음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이유를 주지 않겠다는 게 제 이제 주장입니다. 아, 이제 그러면 장문도 못하는데 발음도 안 되는 거예요. 라이언. 아, 야. 제가 비행할 때 이제 보통 beef or chicken 이거 하잖아요. beef or or chicken chicken. 그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분인데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냥 한국말로 닭고기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영어 하겠다고. 오케이, I'm kitchen 이러는 거예요. kitchen. 부엌을 다 먹겠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그 미국 레스토랑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발음을 되게 굴리고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soup or salad를 빨리 하니까 super salad.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케이, I'm super salad. 오케이, super salad. 그래서 웃지 못할 뭐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죠. 아니 그리고 특히 미국에 가면 패스트푸드점, 네. 햄버거 가게 가서 주문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말을 빨리 하거든요. 맞아. 우리 자꾸 못 하고 있다가 대충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빨리 하고 대충 넘버 하고. 원, 넘버 투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경우 가리키면서 우리 이제 퇴사하신 이지연 아나운서 있으시잖아요. 네. 그 선배도 이제 영어 꽤 하세요. 네. 미국에 갔는데 그런 어떤 카페를 갔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커피에 타 먹는 시럽, 그 설탕물 그게 필요했던 거여서 가가지고 one syrup pleas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what? 그러더래요. 그래서 syrup? 네, 못 알아듣더래요. 발음 걸린 거야? what? 이러더래요. syrup? 막 이랬대요. 그것도 못 알아듣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syrup! 막 이러면서 결국에 알아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한 밀크도 우리는 그냥 밀크를 일 것 같은데 현재가 막 milk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미역 달라고 하는 게 난 거예요. 밀크보다. 그러니까 그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얼마 전에 그 맨하탄 있잖아요. 맨하탄을 교수님 발음 한번 맨하탄 해주세요. 아니죠. 맨하탄이라 못 알아들어요, 완전히. 그죠?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하탄 저 알아요. 맨하탄이다. 맨하탄. 이렇게 해야 알아듣죠. 지금 호주하고 그 이제 미국식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발음만 해주면 되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유학생이 이제 호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자동차를 사준 날 150km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이쿠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뒤집어지고 겨우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제 나왔는데 막 도착한 호주 경찰이 Are you okay?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I am fine, thank you. 그랬다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진짜 슬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고받고 네. 주고받고 그냥 외운 걸 그냥 그대로 그리고 얘기하는 사고가 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리고는 말이 말이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님이 너무 놀래서 또 호주로 도착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렌트카를 그 빌리셔서 또 공항에서 또 달리셨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한테 내려서 아들 얘기는 못하고 Look at me one more time. Look at me one more time.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 얼굴을 쳐다보다가 자꾸 이런 거 자꾸 봐도 별 볼 일 없는데 자꾸 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가라 했다. Look at me one more time. 한 번만 봐주라는 영어를 그렇게 표현을 했었다는 맞아요. 믿거나 웃지 못할 말거나. 알거나. 야, 참 재밌어요, 영어 얘기는. 아유. 그러니까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 두꺼워야 영어를 잘한다는 둥, 라를 그러니까 R 발음을 잘해 영어의 완성이라는 둥. 참 영어하면 어렵다라는 인식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영어가 우리는 어려운 걸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영어를 잘하면 교양이 있다.
지적 수준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옛날에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네, 지금도 맞아요. 사실 그래서 좀 영어를 뛰어나 보이고.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외국 나가서 잘 못해도 그냥 발짓 손짓으로 영어를 하는 거는 그렇죠.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뭐 어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면은 그때 제가 영어를 하면 제가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를 유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문법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거가 눈치가 보이니까 아예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눈치 보면서 맞아. 웬만큼 잘해서는 명함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한때 저희 그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티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읍스 이거 있잖아요. 읍스. 그러니까 영어는 안 되는데 좀 더 읍스 뭐 이러니까 어떤 분이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되게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한다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네. 영어는 안 되니까 추임새만 이렇게 왜 그냥 이거 있잖아요. 맞아. 근데 영어를 진짜 꾸준히 해야 사실 늘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어는 제 경험은요, 이게 악기 연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악기를 연습할 땐 사실 하루라도 멈추면 그 다음날 잡았을 때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어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 입에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기준을 낮추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콩글리시를 많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영어를 외국어로서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우리는 너무 수준이 높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이티브 수준으로 해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베를린 영화제 갔을 때 정말 전 세계에서 다 모이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이용구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사례처럼 각종 영어들이 다 오잖아요. 뭐 게르만 영어, 뭐 아르헨티나 영어, 또 남미 영어는 새로운 영어거든요. 거긴 또. 근데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가 절대 다수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영어로 소통하잖아요. 소통 잘 돼요? 네, 한 헝가리 출신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My English is so simpl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시는 말은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나는 왜 한 번도 My English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내 영어는 그냥 단순하고 어려운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잡한 어떤 내용을 다루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내 영화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영어를 너무 기준 높게 미국 사람처럼 맞아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눈높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막 걸음마를 걷는 이제 아기에게 중학교에 들어가면 막 뛰는 대학생의 영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 문장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문장을 갖다 꼬고 뒤트는 작업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그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하더라. 그 제가 한국에 온 지가 한 1년 7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콜리라고 그 IQ가 제일 좋은 그 양모리개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한국어와 영어를 지금 2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요? 네. 보도콜리 강아지가요? 네. 제가요. 그래서 한국말로 지저 그러면 멍멍, 영어로 유박 그러면 바우바우 너무 믿지 마시고 이제 너무 진지하게 들었어. 예, 너무 진지하신데. 근데 제가 아는 형님이 그 LA 한 7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왔길래 형 영어 좀 많이 늘었겠네. 그랬더니 영구야 영어 못해도 생활하기 너무 편하다. 나 영어 하나도 안 하고 LA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LA에서 그 한인들이 모여 사는 교민들이 모여 사는 데 있으면 영어 쓸 일이 없대요. 쓸 일 없죠. 7년간 가 있어도 영어가 안 느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간판이 다 한국 간판이라서 그러니까요. 전혀. 네.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이 유학을 보는 첫 번째 기준이 한국 사람들이 없는데 유학을 많이 보내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나 경험을 많이 취득을 해야 언어가 빨리 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냈는데 처음에 이제 음식이라든지 문화 때문에 한국인 집에 2달 동안 이제 홈스테이를 시켰어요. 그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여기 한국이랑 똑같아. 왜냐하면 수업이 오전밖에 없잖아요, 학교가. 오전 수업하고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전혀 안 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기 현지 집으로 옮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현지 집으로 옮겨줬더니 정말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영어가 늘어왔어요. 근데 이제 말이 많이 느는 것보다 눈치가 는 거죠. 외국 사람들 생활 패턴이라든지 문화를 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얘가 이제 눈치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고 영어가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경험하는 게 어학에서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제 호주에서 이민 생활이 23년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은 여기 한국에 1년 7개월 전에 여기 왔는데 아까 우리 조영구 선생님 말씀하신 그 선배님, 제가 그 이민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 그 감별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 맡고 계세요. 네. 예. 처음에 오셔서 한국에서 왕년에 소리를 계속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가게에 가시면 돈 낼 때 꼭 한국 돈으로 환산하시는 분. 그다음에 요즘에 그렇죠. 저녁이 있는 삶. 근데 이런 교민들 분은 저녁 때 꼭 한국 드라마가 있는 저녁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못 잊는 거죠, 한국에서의 그러니까. 그걸.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언어가 안 되시니까 그렇죠. 호주 드라마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영어 못해도 돼. 통역이 있으니까. 맞아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으시는 분들은 실은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좀 많이 달라져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또 하나 이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뭐 흔히들 얘기하는 미국에 있는 거지도 영어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할 뿐이지 그 언어라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논리가 있어야 말이 잘 된다. 그래서 언어를 하더라도 논리가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주더라 하는 게 제가 이제 23년 살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이제 느낌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만든 영어 공부법이 시드니 시청에서 네. 그 뭐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네. 공부법이길래 인정을 받으셨어요? 실은 이제 그 시드니 시청에서 한국 분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베이도 해보고 한국인들이 왜 호주 사회에 진출을 못하는지 그 서베이를 해봤더니 결국은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이제 영어를 그럼 네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출판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딱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 범위가 5가지고 그다음에 그 표현하기 위해서 5가지의 어순이 있더라. 그래서 어순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여러분들 보시면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예. 잘 알아두시죠? 예. 네. 근데 제가 어순을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이해가 되시죠? 네. 왜 맞아요. 그럴까요? 여기 미수다라는 우리 옛날 프로그램에 예. 4년도 3년도 안 된 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순이 달라도 우리는 맞아요. 조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주어가 뭔지 을목조어가 뭔지 그럼 잠깐 보시면 I gave her my love라는 이런 정확한 문장이 어순을 바꿉니다. 이 밑에 있는 문장들을 얘기를 하면 원어민들은 그건 뭔 소리야? 파든. 그래서 뭐 뻔뻔한 영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순이 틀리면 우리 한국말에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순이 바뀌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영어는 어순이 바뀌면 그러네요. 온 그러네요. 전체가 틀려집니다. 진짜 한국말은 조사가 밖에 있으니까 없는 상관이 거죠. 없는데 이게 어순이 예. 굉장히 중요하네요. 또 없습니까? 또 있죠. 저희가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네. 단어의 뜻들이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고울에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가다. 가다죠. 네. 그렇죠. 자, 나는 집으로 가다인데요. 이 I go angry는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화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고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시면 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할 때 예. 어떻게? 나 화가 그냥 막 나 엄청 많이 났다 이런 뜻 아닌가? 저는 어떤 분은 치다. 치다. 화가 솟구친다. 약간 아니 이런 이래서 나 삐져가고 있다. 고는 되다라는 비카미라는 동사가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화났다. 그럼 하나 더 볼까요? 그럼 아주 뭐야? 화났다요? 화가 나고 있다. 나고 있다. 화가 나고 있다. 한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뭐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아. 자, 여기서 make라는 동사를 보세요. 예. make 동사 아주 쉽죠. 예. 네. 만들다죠. 네. 그래, 그러면 I make a desk 좋습니다. 근데 I make a to my house라는 이 make의 동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다. 가다. 오케이. 이것은 뭐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찍었습니다. 뭐, 찍었죠. 예. 이게 make가 가다 전진하다의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서 자꾸 영어를 단어만 외우라.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할 건지를 알아야 된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한 뭐 10몇 살 때부터 영어 시작하니까 20여 년을 영어를 했는데 네. 저는 메이크에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I go angry도 처음 봤어요. 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실은 이러한 점들이 지금 이제 그 제가 호주에 살면서 예. 처음 느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원어민들은 쉬운 단어를 쓰는데 왜 우리가 못 알아듣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죠. 실은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좀 뭐 어르신들께서도 네. 영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네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섯 번째 어순 1형식부터 5형식이 주어 동사 보어.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서 이 목적, 물을 목적. 빨아들이면 동사를 통하면 다른 뜻이 되고 예. 2형식에서 동사를 똑같은 동사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인데 요것만 아시면 오. 5개. 영어에서는 명사가 8개, 형용사 9개, 부사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어순만 배우시면 아마 6개월 내에는 싱가포르 사람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8개 하고 12개가 뭐예요? 예. 그 형태가 형태가 8개, 9개, 12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프랑스 유학을 했기 때문에 언어 쪽에서 좀 네. 잘하시는 편인데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확실히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가 성수가 있거든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형용사 형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만약에 vous êtes très belle 하면 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지만 남자한테는 belle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남자한테는 beau라고 해거든요. vous êtes très beau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도 한 동사가 64가지에서 128가지가 있거든요. 형태가. 과거 분사 정도는 애교죠. 예, 뭐. 또 이종수 선생님 얘기하니까 어렵네 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영어는 쉬운 언어다. 그래요. 영어를 공부가 아니라 영어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부들도 영어를 좀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네.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방법 있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들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한국말을 영어로 연습하는 연습을 해라. 근데 어떻게라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조차도 뭐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I love you 이런 얘기를 바로 안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말을 영어 어순으로 빨리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해 너를 이런 식으로 빨리 바꿔주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연습을 늘 해오신 분들이 실은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예.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를. 이런 것이 바로 그 어순 연습의 첫 번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어를 한번 정복해 보겠다는 생각에 네. 함께 했는데 우리 최시중 아나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영어를 잘 이렇게 접근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파키스탄의 그 유사프자이라는 소녀 기억하시나요? 네. 2014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여성과 아동에 대한 그 연설 교육을 하다가 탈레반의 공격으로 중태에 빠졌고 2014년도에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 미국 유엔 총회에서 아주 뭐 그냥 간단한 영어를 했는데 그 영어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감동을 줬어요. One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 그때 그 진심 어린 영어가 네. 그 우리의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영어도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나누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토익이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토익? 테스트 테스트 오브 오브 잉글리시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위한 도구가 바로 영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말로 소통하고 한국말로 조리 있게 얘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게 기본이 돼야지 이게 영어로 옮겼을 때 훨씬 더 그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주부님들이 아이들한테 한국말로 잘 조리 있게 얘기하고 전달하는 방법도 영어를 잘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히 우리나라는 이 영어를 좀 과도하게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 20세기 철학가 중 가장 뭐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하나 하이데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이미 많은 언어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를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은 결국 한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엄청나게 이 정말 좋은 언어인데 이게 어쩌면 영어에서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한글을 좀 더 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계화시기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받아들이겠지만 그때도 최대한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정보가 영어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또 많은 이제 대화의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어를 통해서 그 옳고 틀림이 아니라 나와의 이제 다름이라는 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사고가 좀 더 넓어지는 좀 지경을 우리 이르는 그런 우리 그
방법론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가 시작할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손주들과 네. 이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영어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언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정말 소통을 위한 도구지.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영어로 인사 한번 해봐요. 영어로. Goodbye everyone. 열만만 오늘 스탑 here. 네. Bye bye. Thank you very much. 네, thank you very much.